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0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특수본의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데 혐의는 이태원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일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지요. 이 지시를 받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에게 PC에 있는 보고서 원본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회유 정황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정보과장과 계장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입건해 수사하는데 이 정보계장이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거지요. 자, 마치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수본에 입건되기 전 감찰팀의 조사를 받았을 것인데 경찰 내 가장 위상이 높은 정보과가 감찰팀의 조사를 받는 것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세상을 등지할 정도의 엄청난 중압감이 있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12구 참사 관련 보고서 삭제와 관련이 있다면 당연 그 보고서 내용은 지금 상황에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것일 테고 그럼 지금 공개가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안전보다 단속과 수사였다는 내용은 아니겠습니까? 즉 할로윈 인파에 대한 안전이 아니라 할로윈 인파 속 마약 수사가 먼저였던 거 아니냐 이겁니다. 너무나도 원시적인 길에서 죽음을 당한 이 참사의 원인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었거나 수백 명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경원 캄보디아로 떠났고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모두 건재하지요. 아니 어려운 길을 가겠다며 오히려 사퇴하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현장의 경찰과 소방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행원위 국감에서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은 자신에게 부하들이 보고를 빨리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요. 자, 흥미롭게도 서울경찰청이 참사 당일 마약 단속에 대한 언론 통지 문자를 보면 압사 사고로 금일 단속이 취소되었다는 공지를 밤 11시 33분에 보냅니다. 수신 시간이 이러하니 명령을 내린 시간은 수분에서 수십 분 전이겠지요. 그런데 실제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은 것이 밤 11시 36분입니다. 그러니까 김강호 청장은 이 수사의 최종 지휘자가 아니었고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청장에게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됐을 상황은 아니었냐 이겁니다. 즉 그 당시 지휘 통제를 김 청장보다 더 위에 누군가가 하고 있지 않았냐는 말이 되지요. 김승원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법무부의 무리한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경찰청 마약수사대를 비롯한 용산, 동작, 강북, 광진 경찰서 소속 10개 팀 52명의 경찰 인력이 이태원에 배치돼 유흥주점을 단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관할 경찰 인력 137명의 3분의 2에 달하는 인원이 질서 유지가 아닌 마약 단속에 투입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행정 공백으로 인한 인재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전방위적 마약 수사는 지난달 5일 외국인 마약 범죄의 집중 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11일부터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의 합동 단속이 시작됐고 13일에는 한동훈 장관이 마약 범죄 및 주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습니다. 26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며 행정부의 마약 수사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이어 참사 이틀 전인 27일에는 경찰청 마약조직 범죄수사과장과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도 진행됐습니다. 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헬로윈 축제를 수사의 기회로 여기다 참사를 불러온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모든 책임을 경찰과 소방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가의 주요 부문을 장악하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면서 발생한 행정공백이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입니다. 대통령과 검찰, 경찰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모든 부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국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여실하게 드러낸 명백한 인재입니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십시오.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만이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동훈을 경찰에 고소한 황운하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한동훈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한 장관이 국회 회의장에서 허위의 사실로 국회의원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모욕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음모론을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의 1차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혼잡경비 경력의 미배치와 관련하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불과 8일 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이 경찰의 날 축사에 마약과의 전쟁을 직접 언급한 건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할 만큼 마약류 범죄 양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경찰청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사전에 국민들을 상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홍보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한 이상 경찰은 마약 단속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는 마땅히 배치해야 할 혼잡경비 경력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압사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보다는 마약 단속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먼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뿐인데 한 장관이 현장에도 없는 저를 상대로 느닷없이 음모론을 제기하며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떠오르며 마약과의 전쟁의 시발점인 한 장관의 의도에 더욱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모를 꾸민 자는 정작 한 장관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의 국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다목적 보석이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는 아마도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가 불가피해진 검찰 조직 내 마약 관련 인력과 예산을 검찰 만능주의자인 실세 장관의 힘으로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예산 심사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아주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통한 일입니다. 통상의 혼잡경비에서 그렇게 해왔듯이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 단 한 개의 기동대만 배치했더라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공공안녕 정보 판단이 없었을 것도 아니고 기동대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기동대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휘관의 머릿속에 딴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판단을 그르쳤다고 봅니다. 첫째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고 난 이후 용산 지역 치안 상황은 온통 대통령실 경호경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참사 당일에도 대통령실 주변 집회 시위 관리를 최우선 업무로 판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혼잡경비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예 도외시된 것입니다. 이래저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재앙을 몰고 온 셈입니다. 두 번째는 뜬금없는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마약 단속과 혼잡경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위 경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 경찰의 날 축사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경찰 수뇌부는 헬로윈데이 대규모 인파 운집 상황을 마약 단속에서 멋진 성과를 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지휘관들은 혼잡 경비가 아닌 마약 단속을 선택한 셈인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가 수사와 감찰의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137명의 경찰이 있었는데도 왜 대응을 못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경찰의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인력 중 절반가량 마약 단속 목적으로 배치된 사복경찰, 즉 혼잡 경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정점에 위치한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을 신고 접수 이후에 경찰 대응에만 국한에 인식하려 한다면 경찰에만 책임을 돌리고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의 마약사범 양상이 과연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하고 시급한 일이었는지의 여부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이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마약 단속보다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단속 등에 더 집중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마약과의 전쟁 국면을 조성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향후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도록 기획하고 입안한 주체가 누구였는지 무슨 의도였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합니다. 아마도 검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검사의 마인드로만으로도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오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검찰 출신 몇몇 실세 비서관들의 몇 가지 이유의 2심, 전심이 뜬금없는 마약과의 전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지요.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밝혔습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위해 여의도역으로 나온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죄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영문도 모른 채 참사를 당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왜 그 참사가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임을.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채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진상규명에 소극적입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결국 셀프 수사를 통해서 책임 있는 경찰과 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참사의 진상과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를, 그 결과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완전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특검을 위해서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우리 민주당과 당원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수 있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12구 참사의 원인, 대처의 수습 과정까지 경정권이 보여준 것이라곤 무능력과 뻔뻔한 뿐이었지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